입양은 한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거래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만 이렇게 쳐주는 것이지 그 아이에게는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20년이 넘게 2명의 입양딸을 키워낸 고경석, 엄진경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을 만든다는 일, 그리고 그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는 선택은 부부에게 단순한 좋은 일 이상이었습니다. 부부는 공개 입양 1세대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를 조금씩 넓혀온 산 증인입니다. 자기소개 먼저 가볍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남 미녀의 아버지 고경석입니다. 엄마 엄진경입니다. 입양의 시작은 우연한 봉사활동에서 비롯됐습니다. 엄진경 씨는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문득 든 생각을 남편과 나눴다고 말합니다. 큰아이 입양이 97년도에 저희들이 입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한사회복지회에 자원봉사를 나갔다가 가서 자원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한 아이를 입양하면 어쩔까, 딸을 하나 만들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애기 아빠랑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아이가 하나 더 오면 네가 고생인데 어떻게 하겠냐. 나는 상관없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또 찾아갔어요. 아이를 처음 보러 간 날 남편이 아이를 안자 울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시간 동안 거기 앉아 있었죠. 그랬는데 어머니 보시더니 아이고 뭐 이 얘기 제 얘기 보지 말고 생긴 것도 그냥 너희 집 식구같이 생겼다.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에? 우리 식구랑 닮았다고요? 그랬더니 그냥 이 얘기로 정하고 입양을 하자. 그렇게 입양된 첫 딸 예란이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부부의 두 아들은 여동생을 맞이하며 무척이나 들떴다고 합니다. 오빠들과 나이 차이가 많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었고 굉장히 좋아했죠. 여자아이 들어온다니까 밖에서 꽁차고 많이 놀 그럴 시기인데 일찍 들어와서 동생 본다고 우리 집에 여동생이 생겼다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여자가 아니었어요. 말괄량이로 아주 소문났던 친구고 오빠들이랑 같이 공차고 뭐 농구하고 태권도 한다고 따라다니고 하다 보니까 성격 자체가 이게 온순한 것이 아니고 좀 왈가닥 같은 그런 성격이어서 부부는 그 모습에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녹아든 가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부는 처음부터 입양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특별하게 키울 건 아니고 우리 아이들 키우듯이 그래 집에 와서 같이 먹고 자고 학교 보내고 그 정도 해주는 게 차라리 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냐. 공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입양을 해도 외부에 알리길 꺼려하던 가정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부부는 입양 사실을 감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감출 수 없는 거 사람들한테도 오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에게 굳이 우리가 숨기면서까지 살아갈 필요가 있겠냐 하고 이제 대한사회복지회 원장님도 그런 마인드였고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우리도 그래 오픈하자 하고 이제 뜻을 모아서 시작한 게 이제 이후 부부는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입양 가족 모임을 만들고 정기적인 교류를 하면서 입양 홍보와 인식 개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부부의 결정으로 입양된 딸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정체성이라는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우리 입양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얘가 느낄 때가 7살, 8살 되니까 진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3년간을 나를 괴롭혔어요. 차만 타면은 엄마 그 있잖아 나 낳아준 엄마라는 사람 어떻게 생겼어? 잘 살아? 어디서 살아?
부자야? 뭐 질문이 막 쏟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가슴이 덜컹했는데 이제는 하도 이야기를 물으면 아 몰라 나도 안 봤어. 나도 참 보고 싶다. 아무렇지 않은 듯 질문을 던지다가도 반복되는 물음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아이의 물음이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은 당연한 권리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사회복지에다가 연락을 했죠.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요구하는데 보여달라 할 때 보여주는 것이 참 좋은 교육 아니냐? 그랬더니 원장님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알아봤는데 나오시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5월 8일 어버이날 만났어요.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예쁘게 만들어 갖고 와갖고는 엄마 나 이거 있잖아. 내일 만날 그 엄마 주고 싶어. 그러더라고. 그래라. 참 기특하구나. 이제 그러고 했는데 만남을 가졌는데 너는 그 엄마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냥 옆집 아줌마? 옆집 지나가는 아줌마?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는데 차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그래도 내 엄마 아빠는 엄진경 고경석이야.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아웃됐는데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부모의 수많은 걱정과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동안의 양육이 결코 허상이 아니었음을 아이 역시 가슴 깊이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입양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부부는 현실적인 조언과 따뜻한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입양은 단순히 아이를 데려오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품는 일이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다음에 입양은 가족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있으면 그 울타리라는 게 얼마나 크고 높은 성인가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그 아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세상이 되는 거고. 하지만 이 따뜻한 말 뒤에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뼈 있는 조언도 함께였습니다. 참 우리가 해보니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 뭐 있는 애기 하나 데리고 오면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입양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그건 아니다는 거죠. 와서 키워보니까 만만찮아요. 25년 전과 비교하면 입양에 대한 인식은 완화됐지만 절차는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고경석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큰애 둘째 애를 입양을 할 때는 거의 우리가 이 아이 데려가겠다 그러면은 바로 그날 짐 싸가지고 저희들이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내일 오세요 해가지고 바로 데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서류를 우리가 나중에 했지만 지금은 거의 1년 긴 거는 1년 반 걸리고 요즘은 뭐 정신적인 부분도 다 상담해서 그런 것까지 내야 되고 한 2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다 판독해서 맞는지 틀린지 이 사람들이 뭐 마약을 했는지 뭐 중독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입양을 위한 서류, 정신적 안정성 검토, 자격 요건 심사 등이 대폭 강화되면서 적지 않은 예비 부모들이 조건에 미달해 입양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항변했던 게 많이 배웠다고 입양하냐 똑똑하고 잘났다고 입양하냐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입양하냐 절대 그게 아니다. 사랑하면서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키우는 거지 돈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조건이 완벽해서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키우겠다는 결심이 있을 때 입양할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 이 부부의 일관된 신념입니다. 부부는 입양을 너무 이상화하지 말고 현실로 받아들이며 결단하라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입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뭐 계산기만 두드려 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바로 시행해서 실천하는 것. 그 입양을 너무 가볍게도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너무 또 신중하게 생각해서도 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입양이라는 이름 아래 부부는 두려움도 편견도 책임도 사랑으로 품어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부가 보여준 건 단순한 양육이 아닌 한 아이의 삶을 온전히 바꾸는 작지만 깊은 기적이었습니다. 입양하세요. 아이들이 시설에 있는 것보다 가정에서 그런 것이 굉장히 행복합니다.